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김수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군요. 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민주당 박주민 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총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의장 1명, 그리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하고요. 그리고 여야 각 4명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또 명시했습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난 1월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만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오늘 합의 내용?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했던 2개 조항을 민주당이 빼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28조 내용인데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됐고, 두 번째는 30조인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예. 조항인데 이것도 이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미는 무엇일지 자, 우리 진수희 전 장관부터 말씀 주실까요? 어쨌든 굉장히 평행선을 긋던 이 음.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남겨두고 그래도 이렇게 좀 양보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민주당 쪽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했었던 예. 부분을 음. 이 삭제시키는 대승적인 그런 결심을 함으로써 이게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네. 네. 박 실장님. 저도 여야가 간만에 조금씩 양보해서 음. 합의안을 만들었잖아요. 음. 사실 원래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안을 수정하면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대로 되긴 했는데 여당이 이건 좀 안 된다고 했던 조항들을 야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잘 받아서 제가 볼 때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영장 청구 의뢰권도 검사가 청구 안 하면 그냥 안 하게 돼 있어요. 검사가 난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씩 양보해서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음. 근데 저는 이 조사위원들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국회의장이 1명, 그다음에 여당이 4명, 그다음에 야당과 비교섭 단체가 4명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하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합의해서 뭔가를 하면 됐는데 세월호 특조위 때도 보면 지금 정치권도 저희가 보면 알잖아요. 여야가 합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정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야 추천 의원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각 여야의 입장을 반영하는 분들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여야가 돼서 싸우는 그 거죠. 여야의 그렇죠. 대리전으로 하니까 합의되는 것도 더군다나 없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가 뭐 다른 주장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정말 참사에 대해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예.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뭐 법이 이렇게 됐지만 여야가 각자 추천하면 제가 볼 때도 양 뒤에 두 편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비토권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분은 안 된다. 양쪽에서 이분은 안 된다. 여야가 비토권을 가져서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까지 많이 걸렸잖아요. 예. 그러게 낫지. 안 그러면 여야가 서로 지지층 눈치 보고 이 여야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싸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정하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 뭐 전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요. 예. 아니면 아예 국회의장 쪽에서 그냥 위원을 다 여러 각계 의견을 취합해서 그냥 위원을 거기서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에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좀 전통이 있었고 네. 막 싸우다가도 결국엔 합의를 했는데 최근 7, 8년 전부터 제가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봐서 이런 추천위원들도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위원회가요 다 여야가 각자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뭐 예. 그래서
뭐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여야 간의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면 고런 부분도 예. 전차적으로 좀 완화되지 협치가 않을까. 좀 멀어져서 저희가 이 방송 관련된 부분도 네, 여야 맞아요. 추천위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실제 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서 예. 그냥 파행으로 굴러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제도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이 얘기인데 곧 조직 개편 신임 수석 인원이 또 발표된다고 하죠? 네, 대통령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내주에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을 흡수하되 과거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주로 검사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 강남일 전 대검차장 등이 거명이 되고 있고 예. 이 중 2명으로 좁힌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5월 초 정도 하겠군요. 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취임을 했는데요. 8일 혹은 9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초에 약식 문답인 도어 스태핑을 갖기도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이 됐었고 정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마지막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 이후에 출입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언론사 대표나 편집국장, 보도국장과의 간담회 또는 출입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대통령이 직접 끓이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 김치찌개 단어가 유독 강조돼서. 네, 계속해서 김치찌개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해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강조가 됐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직접 끓이는 걸 나서야 전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부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민정수석실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는 명분이 지금 그동안 뭐 민심 관련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좀 미흡했다. 그런 거 파악하는 걸 좀 강화하겠다. 뭐 그런 명분이라면 저는 동의하는데 또 그게 명분이라면 왜 명칭이 다른 명칭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률수석실. 예.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민정수석실로 그냥 하면 좋겠고 예. 만약 그게 명분이라면 굳이 검찰 출신들이 꼭 그 민정수석이 돼야 되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정수석 밑에 통상 보면 민정비서관, 무슨 법무비서관, 치안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법무비서관, 치안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들은 검찰 출신이 한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 정도는 저는 민심을 파악하고 민심을 실제 체감하는 경험을 해본 예. 정치인 출신 중에 좀 연륜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그 명분에 저는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 여야 출신 뭐 그 정파를 넘어서 정치인들 중에 꽤 진영 논리를 넘어서 합리적인 분들이라 여겨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석을 맡고 또 그 밑에 민정비서관 도 하고 그게 더 명분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기로 말하면 저는 법무부에 가져갔던 뭐죠? 인사검증 기능도 아하. 도로 가져왔으면 좋겠고 이와 동시에 저 그 특별 감찰관 아, 그 대통령 지금 가족들에 지금 대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특별 감찰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좀 서두른 걸 같이 발표하면 불필요한 그 야당 쪽에서의 뭐 또 무슨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잖아요. 예.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시장님. 저도 이제 지금 민정수석실 과거 기능을 사실은 거의 그대로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원이 대폭 아무래도 조직이 줄어들다 보니 대폭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5, 60명이 하던 걸 지금 2, 30명 정도 하고 그래서 인사검증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이 많죠. 뭐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더 이 용산 내나 대통령 가족 이름 맡기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과거부터 아니면 그러니까 총선 참패 뒤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사정기능 강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뭐
95%는 맞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검찰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정컨대는 검찰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과 지금 뭐 조사가 필요하다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잡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의 95% 정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민심을 듣기 위해서라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나 언론인 출신들이 민심은 잘 네. 들어요. 왜 검사가 민심 듣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대 검사들이 잘 민심을 못 듣지 않습니까? 왜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갑니까? 예, 두 분 다 반대하셨는데 김수희 평론가 중립적으로. 자, 네. 중립적으로 해주세요. 네. 자 민정수석 검사 출신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또 새롭게 더 전해지는 소식이 민생수석이라는 이름 민생수석? 또 야, 검토가 이거 새로운 되고 용어네요. 있다고 해서 예. 여기 보면 이제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민생 침해 사범이라고 했을 때는 민생수석. 네, 사범이니까 이제 뭐 검사 출신이 가는 것이 이것만 보면 예. 어울려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민생 침해 사범하고 이제 법률 수석실 음.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뭉뚱그릴 거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민생 침해 사범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민생 수석실로 부를 수 있을 거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쟁점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요 민정수석실 하에 치안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뭐 예전 예. 조직으로 아. 그쪽에서 맡으면 다 되는 일 같은데. 근데 이제 아주 윗기수의 검사 전직 검사들이 얘기 나오는 거 봐서 예. 이건 검찰 기강 잡기라고 봐야죠. 이름이 뭐든 간에 예를 들어 뭐 진달래 수석이라고 하든 개나리 수석이라고 하든 이름이 뭐든 간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윗급의 검사 출신이 간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 기강 잡기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 마인드 완전. 자, 이게 이제 아유, 그 김치찌개 얘기도 좀 하면 안 돼요? 예, 김치찌개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된장찌개든 예. 김치찌개든 그 2주년 맞춰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약속 대련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 그런 기자회견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형식을 짜서 물론 형식이란 게 뭐 순번 다 정하는 것보다도 보통 간사단에서 이런 데 조율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는 뭐 지난번 100일 간담회 때는 이제 대변인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예. 자유 질문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음. 그래야 제대로 된,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혹이나 쟁점에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김치찌개 간담회를 검토 중이라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 일단 김치찌개 간담회를 하면 예. 김치찌개가 돼지고기가 잘 익었냐 안 익었냐, 아, 간이 이슈가 맞냐 안 이슈가 맞냐, 그리라. 아, 일단 대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한 20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요 중요한 현안 얘기할 시간에 그렇죠. 중요한 시간에 왜 김치찌개 맛을 봐야 이게 됩니까? 평양식이냐, 청주식이냐, 그렇죠. 그건 따로 충주식이냐, 가고. 대구식이냐. 예. 그럼요. 당연히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자유로운 질문도 중요한데 예. 후속 질문을 좀 추가 예. 질문을 좀 하게 좀 했으면 우리 좋겠어요. 진수희 아우, 장관님이 답답해. 방송을 오래 하시니까 이제 아니, 인터뷰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죠? 후속 질문 예. 안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자들은? 기자들이 사실 분위기도 좀 엄숙하잖아요. 엄숙한 데서 하다 보면 이제 꼬리를 묻는 질문을 사실 그게 중점적이고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예. 혼자 독차지하면 다른 기자들이 눈치 뭐라고 보여요. 하니까. 타사 기자들이. 예. 근데 그래서 문화가 좀만 되면 하거든요. 기자회견 하고 나면요 그 대통령보다 기자들이 더 욕먹는 경우가 야, 많더라고요. 오늘 진장님이 세시네. 예, 맞습니다. 좀 그래서 몇몇 제대로 기자들이 그냥 작심하고 네. 잠시만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아직 그 아. 문화가 없어서 그런데 아, 그냥 작심하고 이번에 누가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그냥 전날 밤에 일기장에 쓰고 내가 작심하고 이거 해야겠다. 요게 이제 몇 번 관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꼬리를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또 우리 타사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호기롭게 또 국민을 위한 질문 해주시고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김치찌개 네. 그 만남에서 우리 박성태 실장은 부정적이신데. 그러니까 김치찌개 간담회를 기자회견 대신에 해서는 안 되겠죠. 간담회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낯을 튼다라는 예.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예. 글쎄요, 기자회견 전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고 나서 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은 또 대통령실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찌개 간다면은 그냥 퇴임하시면서 하시면 안 될까? 제가 볼 때 보통 이런 거는 날 좋을 때 주말에 일요일 날 보통 기자들 꿀꿀할 때. 출근하거든요. 어디 등산이나 한번 갑시다 뒷산이라도 아.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김치찌개 먹고 집에 가슈 요건 아니죠. 어유 박 실장님은 지금 김치찌개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청국장 정도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먹는 얘기 그만하고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분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 포인트인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의 또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인터뷰에서 그 총선 출마 당시에 수원 출마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고 전당대 출마 가능성도 열은 상태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이 나라를 위해 바뀌어야 하고 당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의 방향으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중순쯤에 경기 수원 출마를 권유받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는데요. 당시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유 전 의원과 친한 모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케이 하면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거부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저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쇼에서 밝힌 내용인데, 자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이 사실이면 출마 그 수도권 특히 이제 수원 쪽 출마는 왜 무산된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 유승민 의원과도 최근에 만남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왜 그랬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예. 진작에 듣긴 들었어요. 진작에 들으셨으면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근데 주셔야지. 제가 이거 본인이 아닌데 일본을 그걸 어떻게 한판승부가 일본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박 시장님. 박정현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일단 아니 본인이 얘기를 예. 안 하시는데 제가 알 수는 없었고요.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진작 들었는데 진작에. 그때 예.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처음에 아주 자신에 이게? 찬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이 결심만 하시면 자기가 이렇게 관철시킬 수 의원님 있을 나오시면 오케이면 바로 나가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승민 의원 쪽에서는 그 정 관리위원장 생각만으로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에 예. 거기 그쪽에 가서 좀 확답을 받아야 내가 뭔가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왜 무산됐는지 누구 때문에 무산됐는지는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고요. 유 전 대표도 알 길이 없죠. 본인들한테 확인하지 않는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반대한 사유가 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반대를 했다면 또 그 사유도 우리 짐작할 수 있고요.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예. 그럼 이제 박 실장님 말씀 주세요. 저는 유승민 의원과 얘기한 적이 최근에 없어서. 그 취재가 안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했으면 바로 아침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내가 어떻게 떨어진지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이나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가라고 이제 제가 표현한다면 인가가 있기 전에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그 얘기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출마를 결심했었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공관위원장 의지도 그랬다면. 저는 공천 여부보다도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배지를 한번 더 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유승민은 이번에도 전당대회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에서 하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목소리를 규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외로운 사자는 그냥 들판을 떠들다 집에 갑니다.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력 많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유승민 다 의원 흩어져 인터뷰할 때 있어요.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진수희 장관께서 발끈하셨어요. 아니 그 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초원을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초원이 좀 좁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예전에 유승민 의원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마침 친윤에 대한 거부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여당 분위기가. 그러면 혼자 지금은 목소리를 유승민 의원이 말할 수 있지만 점차 같이 뭐 모임을 하든지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든지 해서 규합해서 하면 그거는 당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물론 갈등을 전제로 하죠. 예. 하지만 갈등을 전제로 해서 개혁을 얘기하고 대통령에도 얘기할 수 있고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 없다면 그냥 가끔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 하시는 걸로 그칠 수가 있다. 예. 저는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왜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 않는 그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유 대표한테 달렸다고 보질 않고요. 아.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당선자, 낙선자, 예. 또 당원들, 그다음에 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 그분들이 과연 이번에 총선 역대급 참패를 놓고 그래도 뭐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지켰으니까 다행 아니야 라든가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의석이 좀 늘었고 득표율 차이는 줄었고 뭐 좀 집권이 멀어지더라도 나만 배지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라면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요. 만약 이 구성원들 사이에 정말로 위기의식이나 그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절절한 또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어떻게 정당일 수 있냐. 영남 지역당으로 만족하는 정당이 어떻게 정당일 수 있냐. 20, 30대 이 세대를 포기한 정당이 어떻게 정당일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절실함과 위기의식이 있는 그게 많다면 저는 유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 그만큼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 분위기에 저는 달려 그 있다고 분위기를 보고. 파악하시면 출마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위기는 이제 당이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네. 아무리 아무리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혁신적인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관리형 비대위라도. 그래서 그 당원 100% 룰 바꾸고요. 제 생각에는 100% 민심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최소한 50대 50이라도 50대 50이 정도는 바꿔줘야 이게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저는 사실 약간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아니 그래도 하는데 이제 계속 그래서 네. 저는 원내대표가 좀 혁신적인 마인드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뽑혀야 비대위 쪽에 그런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일단 당원 그 룰 100%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진짜 순수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대표 말고도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용산에까지 전달되는 요 정도 두 가지 혁신 조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전당대회가 흥행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도 끌지 않겠나. 이번 정당대회는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네. 그런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낼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김재섭, 뭐 김용태 이번에 당선자들 또는 윤상 의원을 만나서 격주로 어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어요. 그러면은 언론들이 다 눈여겨봅니다. 사실 짜장면 먹을 때 오늘은 면이 좀 불었네. 이 집은 양파를 너무 조금 줘.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도 네. 언론들은 그 모임에 모임 주목하고 자체를. 과연 무슨 소리를 할까 아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한판 승부에서 생각이 모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대표의 앞으로 향후 전당대회 행보. 네. 일단 오늘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주요 발언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반박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용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야말로 용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통 보수 아니다. 45년형을 구형을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또 뭐 대중적인 인식을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배신자 프레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앞으로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원들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게 될 텐데 핵심 당원들이라든지 핵심 지지층의 여론이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완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중간 정도의 임기 그 대통령 임기 중반 정도에 유승민 같은 사람이 당 대표해도 괜찮다. 내지는 뭐 대선 후보 주자군에 한 명 더 추가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그 핵심 당원들이 할 건가 이런 음. 것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 한판 승부에 모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아, 하고 이건 좋죠. 아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 실장님 그 짜장면 네. 회동 네. 그 얘기도 좀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진순희 장관님이 날짜를 받아서 오시면 저희가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김승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